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영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는데 1월 가계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첫 번째 영상으로 공유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혼 만 5년이 된 신혼부부이고요. 헌부부인가요? 아이가 없는 2인 가족입니다. 맞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계부 영상에서 제가 공유 드리는 부분은 생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예비비 부분은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계부에는 항상 이자만 빼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랑 예비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자 부분은 작년까지는 공유를 안 했었는데 제가 오늘 1월이니까 1월 기념으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자를 얼마 내고 있는지 금액을 들으시면 제가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 마지막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엑셀 가계부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구글 시트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럼 고정 지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거, 통신비, 교통비 요것만 고정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이 추가가 좀 됐어요. 보험료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난방을 막 떼가지고 14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거의 최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는 11만 8천 원이 나왔는데요. 이 통신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선택 약정이 끝났는데 그거를 연장을 안 했어요. 한두 달 좀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남편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1월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이에요. 이 연납만 해도 거의 10% 가까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외제차 타고 이러시는 분들은 10%가 엄청 크거든요. 외식 한 끼 아끼는 거예요. 5만 원이니까. 그래서 1월에는 그냥 이벤트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동차세 연납을 내는 기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고요. 기타에 택시를 거의 타지 않지만 제가 촬영을 나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번 달에도 제가 타 유튜브에 촬영을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직 이제 업로드는 되지 않았는데 9,200원 정도가 나왔네요. 1월이니까 저희 집 보험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산을 이제 모을 자신 있다면 보험을 굳이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보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께서 들어주신 보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해지를 했어요. 저랑 결혼하면서 남편이 내고 있었던 거는 변액연금 보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해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합보험 같이 이제 실비랑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거 보장이 섞여 있는 보험을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진짜로 가져왔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75,000원. 그 다음은 이제 비고정 지출입니다. 식비부터 보면은요. 식비가 원래 예산을 40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지난달에 연말이었잖아요. 연말에는 항상 식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식비가 한번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여파가 조금 갑니다. 습관이라니까요, 정말. 습관으로 계속 소비를 많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걸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가지고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비가 이번 달에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죠. 외식을 정말 많이 했고요. 배달은 2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점이 88,000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거의 맥주를 안 마시다가 연말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다시 1월까지 맥주를 좀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맥주 비용입니다. 한 4, 5만 원은 맥주 비용이라고 보시면 맥주 살 때 또 간식도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맥주를 마셨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부터 가계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식비 이외에는 카테고리를 필수품 쇼핑 서비스로 나누고 있어요. 저는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까를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의류에 얼마 썼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내가 이걸 진짜 필요에 의해서 샀는지 내 욕구에 의해서 샀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의류, 문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고 필수품 꼭 사야 되는 것들 그리고 쇼핑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거는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요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옷을 샀다고 해도 속옷을 샀다라고 해도 진짜 속옷이 다 떨어져서 사야 된다 그런 경우는 필수품에 넣고 내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미 물건이 많은데도 또 샀다라고 할 때는 쇼핑에 넣습니다. 예전에는 필수품 쇼핑 서비스를 전체 합쳐서 30만 원 예산 이렇게 잡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각각으로 나눠봤습니다. 이거 저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 없어요. 매년 이제 처음으로 짤 때 카테고리가 바뀝니다. 이번 달은 필수품이 17만 원 좀 많이 지출했죠. 원래 예산은 15만 원인데 제가 노트북을 5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유선인 거예요. 무선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전선을 뽑으면 바로 그냥 1분 안에 꺼져요. 배터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맥북을 구매를 하고 LG 노트북 이제 공인인증서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윈도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트북 배터리만 교환을 했습니다. 그램인데 노트북 배터리 교환 비용이 72,000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 말부터 반신욕을 시작했어요. 건강 때문에.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가 추천해준 유노하나 입욕제랑 마스크를 샀습니다. 쿠팡에서. 이게 67,000원이 나왔고 뭐 세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벽지를 칠했습니다. 페인트는 있던 거 쓰고 테이프만 사서 페인트를 했어요. 셀프 페인팅을.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나왔고요. 쇼핑 같은 경우는 총 지출이 11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제가 요거 맨날 이제 입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 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낡은 거예요. 2년 이렇게 됐더니 비슷한 걸 또 구매를 했습니다. 후드티 2장이랑 이제 남편 조끼, 니트 조끼를 구매를 해가지고 54,00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트북 거치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노트북 거치대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요런 거 구매할 때는 항상 가전주부님 거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가전주부님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게 27,000원이거든요? 27,000원인데 또 어떻게 홈쇼핑이야? 27,000원인데요, 여러분. 진짜 나의 척추를,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이었구나. 진짜 내가 왜 이거를 2만 원을 아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이 아팠나 싶더라고요. 이게 노트북을 이렇게 하면 되게 낮잖아요. 노트북 요 정도잖아요. 요렇게 맨날 편집하고 막 요렇게 글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디스크가 100% 오겠다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27,000원이면 진짜 싼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톡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엄청 만족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후회되는 소비가 뭐였냐면 가구 환불을 했습니다. 제가 홈 오피스를 꾸미면서 가구를 샀는데 이 방이 진짜 좁거든요. 제가 욕심껏 구매를 하다 보니까 큰 걸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 1,800짜리 길이를 구매를 했는데 진짜 사람이 지나다니기 힘든 정도로 길이가 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그냥 배송료고 뭐고 환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배송료 2만 원을 지출을 하고 환불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아깝긴 해요. 저도 후회되고 할 때 있죠. 그런데 예산 안에서 소비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럴 때 너무 죄책감을 느끼면 진짜 그냥 재테크 오래 못해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이랑 취미생활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생활이 넷플릭스고 취미생활이 이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예산을 작년보다는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15만 원으로 잡고 있고 계속해서 지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지금은 진짜 양분을 쌓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책도 안 읽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책을 요즘 거의 한 달에 5만 원씩 꼭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등이라고 되어 있는 지출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선은 제가 한 달 동안 하는 경제신문 모임 카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출이 4만 원이 있고요. 제가 소몽님 텔레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분기별로 하시거든요. 분기에 9,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아주 쿨하게 1년짜리를 끊었습니다. 39,600원이 들어갔고요. 신문 비용이 4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매일 경제가 2만 원씩 나가는데 제가 연체를 했더라고요. 갑자기 생긴 아이다 보니까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쁠 때 갑자기 이게 연체가 돼버려가지고 한 번에 4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나갔는데요. 가족한테 선물로 기프티콘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3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갔고 요즘에 진짜 결혼식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없어가지고 경조사 평균이 작년에 20만 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조사 비용을 낮춰볼까? 예산을 낮춰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래 예산 총합은 얼마였냐면 194만 원이었는데요. 요번 달 지출 금액은 183만 원입니다. 경조사 비용을 17만 원 덜 썼으니까 17만 원을 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지출을 많이 했죠. 다른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은 식비를 좀 많이 썼다. 식비 45만 원이 나왔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렇게 예산을 초과한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저축률을 1월 달까지만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1월달 저희 집 저축률이 좀 높았어요. 남편 상여급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축은 76%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 이자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생활비가 아까 한 180만 원 정도 나왔죠. 제 생활비가 예비비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원,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자가 얼마가 나가고 있냐면 이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다 합한 금액입니다. 약 85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는 변동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제가 작년까지는 주식 50%, 대출 상환 50%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고민 끝에 100% 주식으로 굴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우선은 이번 달은 주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변동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가계부를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다, 이런 거는 왜 그래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가계부 영상 만들 때 참고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